여러분,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 이 말 남 얘기 같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택연금을 하면 무조건 이득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손해를 줄이고 제도 변화까지 챙겨서 유리하게 쓰느냐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은 구조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평생 지급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돈 마련용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도 헷갈리면 손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중 한 분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실거주예요. 전세 주고 있는 집, 월세 주고 있는 집으로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입 심사는 공시가격 기준인데 연금 지급액 산정은 시세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같은 집이라도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월 얼마를 받느냐? 쉬운 계산 방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70세 기준으로 시세 1억당 월 30만원 수준, 65세는 1억당 약 25만원, 60세는 1억당 2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시세 5억이면 70세 기준으로 볼 때 월 150만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65세 기준은 월 125만원이 되겠죠. 다만 집값이 비쌀수록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대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은 집값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1주택자이고 시세가 2억에서 2억 5천만 미만 구간이면 우대 혜택이 붙어서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즉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금융공사가 그 대출을 먼저 갚아주고 즉 선상환 이후 연금에서 이자나 비용이 빠져나가는 구조라서 경우에 따라 연금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가 실수령이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으로 무작정 진행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 바로 중도 해지입니다. 필요할 때만 몇 년 받고 해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그리고 받아간 금액에 붙는 이자까지 정산해야 해서 해지 시점에 비용 부담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하게끔 설계 의도가 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 유튜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주택연금 운영 과정에서 초기 보증료가 과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특히 초기 보증료가 가입 시점 주택 시세의 1.5%로 책정된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습니다. 예를 들어 3억이면 약 450만원, 5억이면 750만원, 9억이면 1350만원이라는 식으로 쓸데없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해당 유튜버는 실거래가나 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연금액을 적게 지급해왔다는 지적도 소개하면서 평균 월 6만원을 덜 준 셈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주택연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입 전에 진짜 꼼꼼히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좋아지긴 하느냐?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예시로 72세 주택 4억 기준 월 129만 7천원이 133만 8천원으로 약 4만원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저가주택 구간 시가 1억 8천만원 미만의 우대폭을 더 넓히는 방향도 언급됩니다. 예시로 77세 주택 1.3억에서 우대형 월 62만 3천원이 65만 4천원으로 늘고 월 3만 1천원, 연 37만 2천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실거주 예외입니다. 원래는 가입 시점에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2026년 6월 1일부터는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당장 못 살아도 가입을 허용하게 바뀝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가입을 포기했던 분들에겐 진짜 중요한 변화인 것이지요. 상속이 걱정이라 주택연금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는 주택연금의 정산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후에 집을 처분했을 때 처분 금액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연금으로 더 많이 받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상속인이 추가로 내는 구조가 아니니 안심하라는 점입니다. 다만 집을 온전히 상속받고 싶다면 정산 방식에 대한 이해와 가족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주택연금은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조건, 비용, 대출, 해지, 우대 상속을 체크했느냐가 전부입니다. 특히 담보대출이 있거나 중도해지를 생각하거나 우대형 대상인데 모르고 지나가면 그 순간부터 손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문장. 주택연금은 신청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무작정 신청하시기 전에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산하지 말고 내 집 시세, 공시가, 대출 우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서 내 케이스에서 월 실수령이 얼마인지, 비용이 어떻게 누적되는지를 숫자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가족과 상속 합의까지 마치고 들어가면 주택연금은 노후를 지키는 꽤 강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